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기해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사주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월에는 24절기 입동하고 소설이 있어요. 11월 7일 13시 58분에 입동과 함께 기해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3일 6시 6분 24절기 소설과 함께 이 기해월에 임수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요즘 날씨를 보면은 낮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죠.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하고 밤의 기온차도 커지면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태양, 병화의 남중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더 짧아지고 이게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죠. 자연의 사계절을 보면 이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이제 봄,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점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온도 따라서 올라가죠. 이걸 이제 병화의 분산 확대하는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다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화의 분산, 확산의 기운도 약해지고 임수의 응집, 응축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해월은 유금입니다. 양기가 하나도 없는, 시간으로 봐도 해시에 보면은 태양이 완전히 졌죠. 해시부터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조용한 그런 응집, 응축의 기운이 강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화의 에너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금이긴 하지만 입동이라는 겨울이 시작됐다는 이 절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춥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입동과 소설은 응집과 축소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병화인 태양의 분산 기운과 반대의 기운인 임수의 응축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월의 지장간을 보면요. 무, 갑, 임이 있죠.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해월이지만 육, 음의 기운으로 응집, 응축의 기운이 강해졌지만 이 해월에는 갑이라는 생기, 생명체를 품고 다시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년은 이제 사유축 금삼합을 마감하고 내년에 인호술, 인목을 키우는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게 이제 해월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해월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해묘미라는 글자하고 인호술을 쓰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었던 활동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의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의미하는 천간 글자인 병화 입장에서 해월은 병화가 해월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절지의 공간이에요. 병화라는 태양의 기운이 하나도 없죠. 가장 어두운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해수는 병화에게는 천을 기인에 해당이 돼요. 해중의 임수는 갑목을 키우고 있죠. 이 갑은 다시 병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해월부터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병화의 기운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자 축에서는 쉬어가면서 인해서 다시 병화의 활동을
그 준비를 사실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인간은 낮에는 활동을 하죠.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쉬어야지 그 다음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이나 겨울을 보면 자연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생명체를 품고 다시 아침 그리고 봄을 기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년 기해월은 지지로 해자축 방합이 됩니다. 이 해자축을 지나면서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서 내년에는 인목을 만들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올 겨울은 응집과 응축의 기운이 더 강하기에 음기가 강하신 분들은 기운적으로 우울감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 하시고 우울증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유축 금삼합을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인호술 화삼합을 준비하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축에서 기운을 모아서 새로운 기운을 드러내는 해로 일단 답답함이 굉장히 심화되는 해였죠. 특히 해수라는 글자, 묘목이라는 글자, 미토라는 글자를 쓰시는, 이거를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이나 돼지띠, 토끼띠, 양띠이신 분들은 활동의 정체가 강한, 많이 생기는, 그리고 뭔가 조정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신축년 기해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민년에 인목을 키우는 그런 달로 사유축 금은 이제 마감이 되는 의미죠. 마감을 준비해야 하는, 이건 이제 투자의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투자의 의미가 되고요. 신자진 수는 금을 목으로 변화시키는 조절 작용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묘미 목의 경우는요, 올해 신축년에 조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의미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인호술 화의 경우는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획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일간의 경우는 독립을 해야 하는 의미가 되고, 화일간의 경우는 자격을 갖추고 준비해야 하고요. 토일간의 경우는 틀을 갖추고 준비해야 됩니다. 금일간의 경우는 활동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죠. 수일간의 경우는 새로운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축년 인월에 시작하신 일의 경우는 한 단계 마무리되어서 해자축 3개월 동안 활동을 준비하면서 휴식기를 갖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사화월에 시작한 일이라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신월에 시작한 일이라면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달의 의미가 되고요. 미월에 일을 정리했다, 하던 일을 마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월에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해월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함께 왔죠. 기토는 사유축 금삼합을 마감했기 때문에 인목의 뿌리를 받아주는 그런 터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갑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각자에게 맞는 활동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간단하게 기해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우입니다.
간목일간의 경우는 기토는 정제죠. 정제가 편인과 함께 왔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우는 자신을 받아줄 기토, 갑기합으로 기토가 왔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식상이 약해지고 인성이 강해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활동은 침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주가 목화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수가 강하신 분들이다. 이런 경우는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나 각자의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축년은 단체를 떠나서 독립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드는 해였어요. 기해월부터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관을 쓰는 구조, 사주에 이 신금이라는 관을 쓰는 구조의 경우는 만약에 구직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직장을 얻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체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일간 여자분의 경우는 활동도 침체고요. 건강도 침체,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정화라는 상관을 쓰는 구조일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효율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 기토 편제하고요. 해수 정인이 함께 왔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도 이번 달은 식상이 약하고 인성은 강한 달이에요. 건강이나 활동은 침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나 대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해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해로 해월부터는 이 신금 편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래도 약화되는 해소가 되겠지만 우울감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목화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달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금수가 강한 구조라면 건강 그리고 활동, 특히 정신적인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를 쓰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투자에 대해 생각 중이었다면 이번 달에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 편관을 쓰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직이나 구직으로 직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조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면 효율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의 경우는 상관과 편관이 함께 왔죠. 구조에 따라서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이번 달은 신호 위반처럼 사소하게 법을 어겨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편관이 강화되는 그런 달이에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업무량의 증가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고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라는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사주 자체도 금수가 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형제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의 경우는 이 목이라는 인성이 있는 경우는요. 해수가 목을 키우는 편관, 관이 목을 키우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투자를 통한 문서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도 수생목, 수를 목으로 당겨오는 그런 구조라면 그동안에 자신이 원하던 그런 결실을 얻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여자분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진로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면 효율이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의 경우는 식신과 정관이 온 그런 달이 되죠. 구조에 따라서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화일간의 경우도 목인 인성이 드러나 있다.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달이고요. 정관이 강해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업무량이 증가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주에 목이라는 인성이 없는 금수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좀 더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고 형제 문제로 고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간의 경우도 수생목으로 관이 인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진 경우라면요.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투자로 문서를 만드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 수생목으로 수를 목으로 당겨오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진로 문제로 고민이 생기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면 효율이 오르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토일간의 경우는 겁재와 편재가 운 그런 달이죠.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겁재가 편재를 가지고 일간과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빌려준 돈을 받거나 자신이 그동안 식상 활동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아니면 동업으로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의 일에 대한 결과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삼각관계로 인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머니의 건강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편에 대한 고민,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문서를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소비는 증가하는 달이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라면 불법적인 일과 관련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공부가 잘 안 되는 달인데요.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일단 목표를 정해두고 공부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의 경우는 비견과 정제가 함께 왔습니다. 비견이 가져온 해수가 일간하고 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동업으로 함께 일을 시작하거나 비견의
내게 빌려준 돈을 받거나 그리고 신유술 식상 활동에 대한 결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일에 대한 결과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남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나 어머니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소비가 증가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불법적인 일에만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쟁 상대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공부를 해야지 능률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경우는 정인 기토하고요. 임수 식신이 함께 온 달이에요. 직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나 활동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식신달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의 활동성은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활동을 위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학생의 경우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공부한다면 도움이 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의 경우는 기토 편인하고요. 해수 상관이 함께 왔습니다. 직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자격증을 이용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고민, 여자의 경우는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남편의 활동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신금일간 자체는 활동성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활동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의 경우는 목표를 정해두고 공부한다면 도움이 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경우는 기토 정관하고요. 그리고 해수 비견이 왔습니다. 신금 인성 문서를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독립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부인이나 아버지에 대한 고민, 여자의 경우는 돈 문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증가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정체가 생기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의 경우는 경쟁 상대나 목표를 정해두고 공부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수일간의 경우는 평관과 겁재가 함께 온 그런 달이죠. 형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겁재와의 관제 구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금 인성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단체를 형성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부인이나 아버지에 대한 고민, 여자의 경우는 돈이나 아버지에 대한 고민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소비가 증가돼서 이번 달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정체기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경쟁 상대나 목표를 정해두고 공부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기해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